우리는 그러니까 요 종전선언과 교향의 북한 방문 이 두 가지 포커스에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. 세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요. 안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한 이 김정은이가 서울에 와가지고 청와대에서 회담하고 나서 방문 한 2일차나 가는 날 정도 돼가지고 손잡고 종전선언 플러스 연방제 통일선언 해뿌리가 그냥 밀어붙여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, 그냥. 뭐 미국이 지금 유엔이 들어와 있다. 그럼 밀어붙여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. 소위 구테타가 아니고 혁명이 일어났잖아요. 그러니까. 예를 들면 군부에서 누가 혁명이 일으키가 좀 밀어붙여가 정권 차지해보면은 장악해보면은 끝나듯이 내나 얘들도 그렇게 하면은 그냥 끝나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. 미국이 있고 등등 할지라도 그 사람들하고 우호적으로 또 가는 스탠스 취해가지고 가는 거예요. 원래. 예를 들면 구테타가 일어난다 가정을 하더라도 누가 성공한 구테타는 미국하고 손잡고 갑니다. 처음에. 처음에야 이제 밀당을 하겠지만은 인정해달라고. 이것 또한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. 선언해보고 중국 쪽에 우호적인 관계로 안 가고 미국하고의 우호적인 관계로 가는 그 스탠스를 이 연방제 통일선언 서울에서 해보면서 미국하고 붙는 그런 식으로 그냥 가버리면은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. 그럼 우파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. 이제 그러면은 이제 통일된 연방제 통일은 중국하고는 완전히 이제 원수지간이 되겠죠. 이제 원수지간이 중국한테는 붙지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은 그런 미국이 지금 이제 주둔을 하고 있는 상태고 등등 핵 부분 이런 게 남아 있는데 바로 때려버리겠죠, 그냥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우파로서는 그 시나리오에 대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또 이게 그 가능성의 또 행보를 보면은 김정은이가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그 2차 회담을 엄청 서둘렀죠. 이 앞전에 상당히 많이 서둘렀었습니다.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 11일 뭐 초순에 합니까? 중순에 끝납니까? 그것 전에 김정은하고 트럼프 이 2차 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북한하고 이 한국이 막 발버둥을 친 거 기억하죠?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렇게 급작스럽게 트럼프와의 2차 김정은 이 회담이 서둘러 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3차 평양회담 갔다 오고 나서 바로 그냥 미국 날아가고 트럼프 만나고 그리고 바로 이야기 나온 게 지금 현재 전개되었던 게 김정은과 트럼프의 이 빠를수록 좋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10월 말 뭐 중간선거 전에 뭐 회담 김정은 트럼프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. 그런데 트럼프가 중간선거 끝나고 한 12월이나 등등 이 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밀려난 게 아닙니까? 더 확대 제가 또 이거 풀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은 또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그 일련의 이런 행보들을 보면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은 그 종전선언과 북한의 교양 방문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그 2차 회담을 엄청 앞당겨 가지고 이 처음에 추진을 했었다는 거. 물론 2달 뒤로 미뤄졌지만은 지금 이 세 가지를 놔두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제 그 일련의 이 과정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 세 가지가 거의 끝나고 나면은 세 가지 중 그러니까 2가지만 끝나더라도 이게 자기들이 이제 그게 되더라도 김정은이가 그 다음 수순은 이제 한국에 오겠죠. 한국에 서울에 오겠죠. 아까 이야기한 청와대에서의
문재인하고 회담하고 손잡고 평화선언하면서 연방제 통일선언, 그리고 아니면은 광화문 광장에 나와가지고 김정은이가 연설한다 하면은 적어도 일반 국민들 100만 명은 나올 거 아닙니까? 100만 명. 예. 거기에서 연설하고 우리는 하나로 이제 됐다 하면서 연방제 통일선언. 그러면 일반 국민들 저 한번 보십시오. 지금 완전히 지금 통일 지금 현재 단계에서도 막 될 거라고 완전히요. 난리 부르스를 치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아직도 많은데, 예? 수십 프로가 되는데. 그 여기에 우리는 이 가능성에 이 염두를 두고 이제 이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물론 우리 투쟁의 이 목적은 첫 단계가 문재인 좌파 정권 몰아내는 거죠. 거기에 일환으로 이게 가능해지려면은 그냥 몰아내지는 게 아니잖아요. 우파가 최종적인 집권을 위한 1단계가 국회의원, 앞으로 17,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200석을 갖다가 우파가 다 가져와야 됩니다. 그래야 헌법이고 뭐고 다 다시 되돌리고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1단계로 승리를 해야 돼요. 예? 국회의원 200석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우파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대선 승리를 해야 되겠죠. 이제 2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이 불법적인 이 탄핵 관련자들 전부 색출해가지고 다 처벌시켜야 되겠죠. 그렇게 이제 우리 이 투쟁은 이렇게 돼가 있는 거잖아요. 예, 딱 명확하잖아요. 그러니 그 외에는 뭐 없잖아요. 이게 다죠. 그러니까 이게 힘든 싸움입니다. 힘든 싸움.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이 국정원장에 대한 이 재판, 이 옥중 진술서, 자필로 쓴 진술서, 여기에 바로 국정원이라는 이 마지막 보류 기간을 담당을 했던 여기에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서울 만약에 오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. 대비를. 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그 수많은 재판, 이 국정원 인사들 말고 자기를 보좌 하던 그 수많은 정치 인사들, 청와대 인사들이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진술서 써준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. 예? 근데 왜 유일하게 이 국정원장들 재판 여기에만 진술서를 써줬을까요? 다시 말하면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.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,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이 위기 지금 찾아오고 있으니까 그걸 대비를 하라는 메시지로 저는 그 전략을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제가 차마 그 중간 단계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저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상세한 거는 말씀을 못 드리란다는 사실.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. 예?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네, 김한자님, 네, 반갑습니다. 댓글이 무진장 많이 올라왔네.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은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. 예. 다시 들으면은 이해가 갈 겁니다.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논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. 예.
이해가 되고